사진가들은 사진이 여러 분야 중에서 풍경 찍기를 특히 좋아합니다. 처음은 가족, 친지 혹은 자신의 일상으로부터 사진을 시작하지만 조금씩 사진에 빠지면서 풍경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처녀지와 같은 풍경을 찍기 위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활동을 넓히죠. 뜨거운 사막의 열기나 모래바람도 영하 10도에서 30도를 오르내리는 동토를 찾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풍경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풍경은 17세기 네덜란드부터 독립된 소재가 되었고 이후 18세기 영국의 터너나 콘스터블에 의해서 꽃피었지요. 고작 400년 남짓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종교화나 역사화가 그림이 주요 주제였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까지 예술의 주 목적이 인간에 대한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림 속의 풍경은 늘 인간의 후경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죠. 다빈치 모나리자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여인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차지하고 배경으로 풍경이 그려져 있죠. 이것이 역전되려면 17세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사진은 풍경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남모르는 세계의 간단한 수집점으로 이해합니다. 사진은 상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라는 생각이 초기 사진가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따라서 낯선 세계로 여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품목이 사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행의 증거로서 풍경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풍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풍경을 통해서 생각한 바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사진가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중 기억할 만한 사진가로 엔젤 아담스를 꼽죠. 그의 사진을 보면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장엄한 풍경을 찍은 것들이 많아요. 그것에서 우리는 경외감과 숭고함을 느끼죠. 지금은 그런 오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20세기 초만 해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풍경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독일의 화가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 같은 화가가 발견한 풍경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숭고미를 느끼고 숭고미를 풍경 속에 담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무엇인지 그는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뒷모습만 그려져 있을 뿐입니다. 엔젤 아담스와 동시대를 살면서 풍경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른 사진가가 있는데 그가 에드워드 웨스턴입니다. 그는 엔젤 아담스처럼 풍경을 넓게 보지 않았습니다. 좁게, 즉 미시적으로 봅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할 수 없는 프레임 속에 갇힌 풍경입니다. 대형 카메라의 깊은 심도를 이용하여 사람이 육안이 볼 수 없는 대상의 미세한 세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대상 자체보다는 사진가의 내적 감정과 의도성이 강조된 풍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이퀴벌런트라고 하는 감정이입이 강조된 풍경도 있을 수 있고 추상이 대상으로서 풍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풍경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풍경의 스펙트럼은 넓습니다. 어떤 사진이든 어떤 대상이든지 그것이 예술의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는 찍는 사람이 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엇을 보여주려는지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지금부터 김석종의 사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석종과 좋아하는 인연이 오래됐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해서 바탕골 미술관에서 열린 첫 전시에서 우리는 만났었죠. 그때가 1992년이니 30년쯤 된 셈입니다. 그 이후 6회 개인전 메디테이션이 도록 서문을 제가 썼으니 조금은 그의 사진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작품적 특징은 앞서 언급한 에드워드 웨스턴처럼 풍경을 좁게 보죠. 군더더기가 없는 풍경인데 이때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그의 조형 감각입니다. 디자인적 요소가 매우 풍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는 사람이 시선을 잡아두는 프레임이 깔끔하다는 것이죠. 남길 것과 뺄 것을 본인이 감각에 의지해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아주 섬세하게 이 부분을 해결합니다. 이것은 본인 성격도 그럴 것이라는 나름의 추측을 하게 합니다. 김석종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중 촬영이 권위자라는 말입니다. 벌써 30년 넘게 본인이 주력 테크닉으로 다중 촬영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왔으니 그런 말을 들을만 하죠. 어쩌면 한국에서 다중 촬영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모두가 음으로 양으로 그의 영향권에 있다는 말이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이야 카메라가 다중 촬영의 난점을 거의 다 해결해 줍니다. 9번까지 다중을 할 수도 있고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그 확장성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나 필름의 경우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딱 2번만 찍어야 하고 노출을 계산해야 하고 정확한 위치에 2번째 대상을 로광해야 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때는 알면서도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그 점 때문에 그의 다중 촬영은 주목을 받았고 배우고 싶어하는 난이도 높은 기술이었습니다. 그럼 왜 다중이어야 하는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을 클로즈업하고 이를 다시 다중으로 촬영한다는 것은
이미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은 없어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진의 관심이 대상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죠. 즉 찍는 사람이 내적 감정이 훨씬 강조된 것입니다. 6회 개인전이 타이틀이 메디테이션이었다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의 사진은 단순한 풍경도 아니고 단순한 사진 테크닉도 아닙니다. 풍경을 관주한 후에 얻어지는 자신의 관점이 사진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직설 최건수였습니다.